100년 전 하늘로 오르려던 이무기 하나가 인간의 눈에 띄어 추락했다. 그 장면을 누군가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 팔척기, 풍산, 강철이 그리고 열이. 서로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인연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택하고 누군가는 복수를 택한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의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는 것. 과연 이 원한의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잘못 엮인 것일까? 귀궁 11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년 전 승천 실패의 진실. 귀궁 11화 예고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 중 하나는 풍산에게 빙의된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고백하는 100년 전의 진실입니다. 팔척귀는 강철이 승천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며 지금 강철이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를 되묻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강철이와 팔척귀 사이에 얽힌 오래된 인연과 오해, 나아가 이 드라마의 철학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선 강철이의 승천 실패는 단순한 이무기의 좌절이 아닙니다. 천년을 수행한 존재가 마지막 순간 인간의 눈에 띄는 부정으로 인해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령한 존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철이가 인간에게 풍계된 증오의 뿌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의 길을 빼앗긴 트라우마가 강철이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팔척귀가 강철이의 과거를 언급하며 왜 나를 공격하느냐고 되묻는 것은 강철이에게 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버림받은 강철이 그리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 태어난 팔척귀. 두 존재 모두 인간의 어둠과 욕망에서 기인한 비극의 산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강철이는 인간과 손을 잡고 팔척귀를 향해 칼을 드는가? 팔척귀의 질문은 이러한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또한 이 대사는 드라마 전체에 흐르는 복수 대 구원이라는 큰 테마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팔척귀는 복수의 화신이며 강철이는 복수와 구원의 경계에 선 인물입니다. 팔척귀의 질문은 곧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인간인가? 귀신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인가? 이 장면을 통해 시청자는 단순한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 각 인물의 내면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강철이는 이 장면을 기점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열의를 지키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팔척귀는 이 장면에서 단순한 악으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 떨어지는 강철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목격이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고통 속에 태어난 또 하나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팔척귀는 강철이의 과거를 목격한 유일한 존재이며 그날 이후로 강철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한 진실의 폭로를 넘어 두 존재 사이의 운명적 교차점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강철이가 이를 받아들이고 팔척귀와의 싸움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의 핵심은 강철이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강철이는 이제 질문받는 자가 됩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너의 상처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복수의 칼끝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국 강철이의 몫이며 그 답이 곧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인간성의 본질로 연결됩니다. 이 왕실 가계도 추적과 용담 고랭. 귀궁 11화 예고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은 왕과 강철이 열의가 함께 왕실 가계도를 살펴보며 팔척귀의 정체를 파헤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의 정치 역사 테마, 플롯이 교차하는 지점이자 팔척귀라는 존재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우선 왕이 이끄는 가계도 검토의 핵심은 팔척귀가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악령, 정체불명의 저승 귀신이 아니라 실제 이 나라의 역사 속 누군가에게 고통과 억울함을 당한 존재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팔척귀가 수십 년에 걸쳐 왕실의 일부만을 겨냥해 공격해왔다는 사실은 그가 무작위로 죽음을 불러오는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복수자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리의 말, 즉 이 나라엔 악기는 없다. 다만 원한기만 있다는 대사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역사적 죄의 화신 또는 인간이 만든 괴물입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왕가만을 노린다는 점에서 지금의 왕은 자신이 짊어진 권력이 단지 정통성과 혈통의 산물이 아니라 피해자 위에 세워진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왕은 단순한 국정의 수반이 아니라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의 역할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열흘 뒤 용담골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왕실의 죄를 마주하고 팔척귀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상징적 결단입니다. 용담골은 귀신, 무녀, 그리고 저승의 세계와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묘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장소로의 귀향은 곧 과거와의 대면을 뜻합니다. 이 장면에서 강철이와 여리의 존재도 무척 중요합니다. 강철이는 이무기로서 오랜 세월 인간에 대한 회의를 품어왔고 여리는 무녀 가문의 후손으로 귀신의 원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입니다.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의 가장 비주류인 두 사람이 왕과 함께 원한의 진실을 파헤친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구조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테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또한 팔척귀의 원한의 기원이 왕실의 피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권력자들의 탐욕, 그들만의 권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러진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괴물, 팔척귀를 만들었다면 이는 단순히 테마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역사적, 윤리적 해결까지 요구하는 총체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이 열흘 뒤 용담골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자 자아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왕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당한가? 내가 입고 있는 이 피줄은 정말 신성한가?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후손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그는 기존의 권위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죄의식과 속죄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의 드라마적 미덕은 모든 사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가계도를 보고 손가락을 짚으며 누군가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용담골로 직접 내려가겠다는 행위를 통해 진실을 마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라는 존재의 최초의 용기이자 실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대비와 영상, 곽상충 같은 보수 세력이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팔척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왕실의 과오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그들이 유지해 온 권위와 명분도 동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화 이후로 이 정치 세력 간의 균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팔척귀의 정체는 단지 귀신의 이름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병든 혈통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